이번 시간에는 공업 계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업 계측 단원에서는요, 이 유량을 어떤 계측기로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압력은 어떤 측정기로 계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어떻게 계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측기 측정 방법과 온도를 어떻게 계측하는지, 그리고 이 열전 온도계가 나오는데요. 자, 열전대도 이제 재백 효과라는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그런 절전대 온도계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유량계에서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차압식과 면적식인데, 그 차압식 유량계와 면적식 유량계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작기의 구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포지셔너를 사용을 하는데, 이 포지셔너 이제 위치를 지키고 있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포지셔너를 왜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업 계측의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공업 계측은 길이, 무게, 그리고 시간 등에 의한 각종 양이나 수의 측정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양에 관한 측정, 검사, 그리고 선별, 감시 등을 하는 것을 이제 총망라해서 하는 용어이고요. 계측기라고 하는 것이 이 측정기와 이 계기를 합해서 계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기는 측정을 위한 기구이고요. 그리고 계기는 어떤 양이나 형태를 지시하거나 기록 조절하는 기구인데, 이것을 보통 합쳐져서 계측기라고 합니다. 이 측정 방법이 이게 중요한데요. 편의법과 영위법, 그리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취함법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편의법과 영위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편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측정량을 그것과 비례한 지시의 변화량으로 바꿔서 그 변화량으로 측정량을 아는 측정법인데요. 접시 용절 저울이 이에 속하고요. 취급 측정법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법 같은 경우에는요, 전압계와 전류계, 이런 것들에 쓰이고요. 취급이 굉장히 쉽습니다. 취급이 굉장히 쉽고, 고업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취급이 쉽기 때문에. 하지만 정밀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영위법 같은 경우에는요, 편의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냥 측정량과 비례한 변화량으로 바로 바꾸어졌는데, 영위법 같은 경우에는 기준량을 측정량에 표현시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차이를 0으로 하는 조작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0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위법 같은 경우에는 휘트스톤 브릿지, 그리고 전이차계,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편의법과는 반대로 이렇게 차이를 0으로 하는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취급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정밀 측정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것이 영위법이었고요. 그래서 이 영위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다이얼 게이지 있죠. 우리 이제 축의 휨을 측정하는 그런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가 있고, 이제 부르동관, 압력계 중에서 부르동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 부르동관 압력계가 있고, 가동 코일형 전압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취함법인데요. 취함법은 측정 대상물과 표준기를 바꾸어 넣어서 그 차이 또는 비율을 측정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취함법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기 자체의 부정확성으로 생기는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조건 하에서 측정량과 기준량을 측정 비교해서 측정값을 구합니다. 이 보상법 같은 경우에는요, 측정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양을 빼고 그 차를 측정해서 측정량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양을 빼고 그 차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이나 주파수 같은 측정에서요, 미소 변화량을 측정할 때, 미소량이라는 것은 극히 작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소량을 구하는 경우에 이 보상법이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장 작은 측정량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계측기는 이제 검출부와 그리고 전달부, 수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량을 측정량에 표형시켜서 측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조작한다는 거죠. 영어로 조작하는 거 영위법이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영위법이 가장 잘 나옵니다. 이게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평위법과 취한법, 부상법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측 기계 단위입니다. 그 단위라는 것은 측정에 기준이 되는 양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척도인데요. 자, SI 기본 단위, 이것도 가끔 기출이 되는데요. 기본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를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그리고 광도, 이렇게 7가지인데요. 이 7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길이에서는 우리가 미터를 사용하죠.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이게 절대온도의 단위입니다. 물질량은 이제 몰을 쓰고요. 그리고 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드라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사용되니까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SI 기본 단위에 사용되지 않는 단위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7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립 단위입니다. 이제 유도 단위죠. 이 기본 단위에 이렇게 길이가 있었죠. 길이는 이제 미터였습니다. 자, 이 미터를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하면 넓이가 나오죠. 미터 제곱. 그래서 이거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도 단위로 사용되고요. 이 넓이에다가 이제 길이를 곱하면 최적이 되는 이제 미터 세제곱이 되는.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는 이제 길이 나누기 시간이었죠. 이 길이와 시간이 이제 기본 단위였는데 이렇게 하면 속도의 단위가 나옵니다. 자, 이게 속도도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유도할 수 있는 유도 단위로 가속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1도 킬로그램 미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량은 킬로칼로리, 유량은 세제곱 퍼 이 세크인데 이것도 식만 알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면적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면적을 나타내는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 퍼 세크 해주면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나옵니다. 밀도도 마찬가지로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 킬로그램,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미터 세제곱, 이렇게 유도 단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접두어가 있는데요. 이 접두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10의 3승 킬로, 10의 6승 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여기 분수로는 10의 마이너스 2승 센치죠.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10의 3승 6승이 왜 마이너스이냐면 이게 1바가 압력 단위에서 1바가 10의 5승 파스칼이기 때문에 이것은 10바라고 하는 것은 10의 6승 파스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의 6승은 1메가 파스칼이기 때문에 1메가 파스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압에서는 이제 0.4메가 파스칼, 이것은 4바죠, 4바. 유압에서는 이제
공합은 0.4에서 5입니다. 0.4에서 0.5. 그리고 유합은 4메가파스칼. 이것은 40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이제 길이를 1m 제곱을 1cm 단위로 이렇게 바꾼다고 할 때나 이럴 경우에 1m는 1cm 곱하기 100이죠. 10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1제곱미터는 10의 4승 cm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키로라는 이제 접도도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도 단위를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접도입니다. 이걸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보조 단위로는 이제 나노미터, 이제 피코미터, 각도 등이 보조 단위로 사용됩니다. 다음 센서입니다.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센서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 물리량 정보를 감지를 해서요 신호를 가해서 전기량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장치를 센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외부로부터 물리량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온도가 될 수 있고요, 압력이 될 수 있고, 힘, 길이, 물체, 유무, 회전각, 유량, 속도, 화학적 농도 등이 그 물리값에 반응해서 적절한 신호로 변화를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센서의 물리량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호 조절을 통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기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그 디지털로 변화를 해줍니다. 이게 온도나 압력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같이 0과 1로 둘 중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이런 신호들을 그 디지털 단위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통해서 다시 그 신호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다시 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를 해줍니다. 여과기를 통해서 이제 증폭기를 통한 신호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고음량의 계측입니다. 이 고음량의 계측에는 이제 온도 계측과 유량 계측, 압력 계측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각의 가장 중요한 그 계측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온도 계측입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자 또는 그 분자가 갖고 있는 그 운동 또는 그 진동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동 에너지 크기. 이 에너지가 곧 열인데요. 이 에너지가 곧 열입니다. 열. 온도는 그 물리적 상태량의 일종인데 이것을 직접 계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이, 압력, 저항, 전압, 주파수 등의 다른 물리량으로 변환해서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하는 거죠. 온도를 그 변이, 압력 이런 것들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접촉식 온도계가 있고 이제 비접촉식 온도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접촉식 온도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을 시켜서 계측을 하는, 온도를 계측을 하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온도 센서를 측정 대상물과 열적으로 접촉시켜서요 양자의 온도를 갖게 한 그 열 평형 상태를 갖게 하는 그런 계측이 되겠습니다. 열 평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접촉식 온도계는 이제 유리 온도계, 액체 온도에 따라서 팽창을 이용하는 온도계가 되겠고요. 가장 취급이 쉽습니다. 간단하고. 수은 온도계도 있겠죠. 비열 팽창 계수가 적은 수은 온도계. 이게 다 온도 측정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베크만 온도계, 미소한 온도 차이를 측정할 때 베크만 온도계를 사용하고요. 바이메탈 온도계가 있는데 측정 범위가 마이너스 50도에서 그 500도입니다. 측정 범위가 좀 넓죠. 온도 변화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빠르고요. 온도 자동 기록 장치에 사용이 됩니다. 요것은 바이메탈 그 온도계 같은 경우는요, 그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운동과 힘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력은 열 에너지에 그 비례하고요. 사용 조건이 정확하면 재현성 반영구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그 높은 그런 온도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압력식 온도계입니다. 압력식 온도계는 액체나 가스 등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최적이 팽창하게 되는데 최적이 팽창하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압력의 변화로서 이제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 열전대 온도계 같은 경우는요, 이 재백 효과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열전대 온도계에 사용되는 이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도체에 그 전류를 흐르게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재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백 효과를 이용해서 열 기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열전쌍이라고 하는데 왜 열전쌍이라고 하냐면 재백 효과가 이 양쪽 끝에다가 끝단에다가 A와 B가 있다고 하면 이제 A입니다. B 양쪽 끝단에다가 측정 접점과 기준 접점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측정 접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준 접점입니다. 기준 접점. 이게 금속선의 종류와 그 접점에 가해지는 온도 차에 따라서 열 기전력이 다르게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 기준 접점을 양 끝단을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그 종류와 접점에 가해지는 그 온도 차에 따라서 열 기전력이 다르게 발생되겠죠. 다르게 발생됩니다. 열 기전력이. 그러면 이제 그 형상과 크기 변화에 그 민감하지가 않아서 그 한쪽 온도와 열 기전력을 알게 되면요, 다른 쪽의 온도도 알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제외 효과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열전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쪽 끝단에다가 금속이 양쪽 끝단에다가 열을 가하기 때문에 열전쌍이라고도 합니다. 열절대의 특징은 이 재배 효과를 이용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이게. 지금 저점에 대한 온도와 열 기전력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시험 문제에 더 자주 나오는 것은 열전대 온도계 종류 및 특성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측정 온도가 가장 높은 것. 이 백금 로듐을 그 혼합한 이 열전대 온도계겠죠. 1600도입니다. 300도에서 600도로 굉장히 높은 그리고 측정 범위도 높은 열전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고온 측정에 적당한 백금과 백금 로듐, 이것은 기호로 B로 나타내고요. 그 동과 콘스탄탄의 그 혼합, 300도 이상에 산화되기 쉬운 그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 콘스탄탄 800도 정도가 되겠고요. 철 콘스탄탄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이너스 200에서 800도 기호로는 K로 나타냅니다. K가 아니라 J입니다. 그리고 알루멜 크로멜은 자, K인데요. 기호로 나타날 때는 마이너스 200에서 1000도가 되겠습니다. 동 콘스탄탄 이 부분 온도를 범위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0에서 300도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종류 하나 더 있는데요. 자, 기호는 2이고, 자, 크로멜과 콘스탄탄을 혼합한 것. 이 열전대 온도계는 마이너스 200에서 700도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이 크로멜과 알루멜, 콘스탄탄이 무엇이냐? 자, 크로멜 같은 경우에는 니켈과 자, 크롬 합금이고요. 자, 알루멜 같은 경우에는 니켈과 자, 알루미늄입니다. 자, 콘스탄탄 같은 경우에는 자, 니켈과 구리 합금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측정 온도가 가장 높은 백금과 백금 로듐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종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열전대의 조건이
있는데요. 열전대 조건. 열전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 기전력이 좀 높아야겠죠. 그리고 온도와 그 열 기전력의 특성이 그 분산이 그 적어야 됩니다. 그 분산이 많이 안 되겠죠. 그래야 측정이 그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하려면 이 열 기전력의 특성이 좀 연속적인 불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측정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 연속적이고 직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적 화학적 기계적으로 안정돼야 되고요. 가공이 쉽고 가경이 저렴해야 됩니다. 잠깐 위로 올려서요. 이 지금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접촉식 온도계였는데 이 접촉식 온도계와 그 비접촉식의 온도계의 차이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접촉식과 자, 비접촉식입니다. 보통 측정을 할 때 접촉식은 자, 100도씨 이하에서 그 사용이 되고요. 비접촉식은 보통 고온에 측정을 합니다. 고온 측정. 응답 시간이 굉장히 응답 시간 지연이 굉장히 있고요. 지연이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이게 접촉식과 이 비접촉식 온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알아두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전 온도계에 이용하는 현상. 열전 온도계에 이용하는 현상은 그 두 가지 금속의 양단을 접합해서 그 양단을 접합하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효과를 그 재백 효과라고 하는데 이 현상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백 효과를 사용한다고 좀 전에 그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백 효과 열전쌍이었죠. 그래서 열전쌍 이렇게 열전쌍이라는 것도 이렇게 금속 선단 양쪽에서 양접합 전위차에 의해서 불평이 발생해서 열 전류가 그 저온측에서 고온측으로 이동해서 단자 사이 기전력이 발생하는 이 재백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전쌍이라고 했고요. 열전대라고도 하는 열전 온도계. 재백 효과 2번이었습니다.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대에 사용되어지는 금속의 조합으로 맞지 않는 것. 우선 가장 높은 온도를 하는 것은 이제 백금 로듐이고요. 철콘산탄이 있었죠. 자, 크로멜, 알루멜 있고요. 구리콘산탄. 네. 이 동이죠, 동. 백금 콘산탄이 없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그 종류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 백금 로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항 온도계입니다. 저항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그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금속선의 저항치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인데요. 백금, 니켈, 구리 등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서미스터입니다. 이 서미스터 굉장히 잘 나오고 중요한데요. 이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전기 저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제 변화하는 거죠. 크게 변화하는 그런 반도체 같은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NTC가 있고요. 자, PTC가 있습니다. 자, CTR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NTC라고 하는 것은 이게 N이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자, P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네거티브의 반대. 파지티브겠죠. 자, 그럼 NTC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은 감소해서 부의 온도계수를 갖는 부의 온도계수가 되겠습니다. PTC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 온도계수인데요.
이게 NTC와 PTC만 보면 이 NTC의 반대가 PTC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밀히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PTC의 반대는 이 CTR입니다. 이 CTR이라고 하는 것은 이 C는 크리티컬인데요. 크리티컬. 지금 CTR은 그 NTC와 같이 부의 온도 계수를 뜻하는데 이 PTC와 CTR은 이 스위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TR과 NTC의 그 차이점은 스위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CTR이고 스위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NT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이 NTC는 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부의 온도 계수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PT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스위칭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CTR 같은 경우에도 왜 PTC와 그 CTR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 CTR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저항이 이런 식으로 PTC와 그 대칭되게 이렇게 그래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C와 CTR 개념 잘 알아주시고요. NTC가 가장 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서미스터라고 하면은 이제 NTC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TC가 가장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치곤 저항체를 그 종류를 하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치곤 저항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온도 상승에 따라서 저항이 올라가는 그런 그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속의 순도가 높아질수록 온도 계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치곤 저항체 그 종류로는 백금 치곤 저항체 이게 표준이고요. 구리 치곤 저항체 그리고 니켈 치곤 저항체 백금 코발트 치곤 저항체가 있겠습니다. 백금 치곤 저항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0에서 한 600도 640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구리 치곤 저항체는 0도에서 120도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에서 300도 백금 코발트 저항체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00도가 아니라 이것은 켈빈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화에서 사용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접촉식 온도계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비접촉식 온도계입니다. 이 접촉식 온도계가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이 비접촉식 온도계는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접촉식 온도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비접촉식 온도계가 어느 것들이 있는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 방사 온도계가 있고요. 방사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방사된 에너지를 이용한 온도입니다. 그리고 광온도계, 빛을 이용하는 거죠. 가시광선, 광전식 온도계, 그리고 색 온도계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접촉식 온도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서미스터, 치곤 저항체 그리고 열전대 온도계, 재배 효과를 이용한 열 기전력을 발생하는 열전대 온도계 이렇게 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게 바랍니다. 자, 압력 계측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